자, 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을 같이 공부를 할게요. 음, 저번 주에는 개요 총칙 개인정보 처리,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에서 뭐죠?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규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처리 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법률 제29조의 안전한 관리, 4장이죠. 안정성 확보 조치.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피해 구조.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꼭 지켜야 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 특례를 특별히 이제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6장에서 이게 2020년 8월 5일 이제 시행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월 4일이 되겠죠. 2월 4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고 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여유를 주거든요. 준비 기간을 이제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 안전한 관리를 이해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도 좀 알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CCTV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는 설치할 수 없어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뭐 도로에서도 많이 보고 집에 들어가는 뭐 어두운 골목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그 사무실 뭐 들어가는 정문이라든지 들어가서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복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장 같은 데서도 CCTV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또 금지된 거냐? 된 건데 이제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 항상 법에는 이놈은 예외가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설치 운영이 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설치한 거예요. 보통 범죄 예방하고 시설 안전, 교통 단속으로 많이 이제 설치된 걸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어, 여러분들 이제 골목에 뭐 도로에서 그죠? 뭐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뭐 도로에서 보면 CCTV가 이렇게 이제 설치돼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게 범죄 예방으로 해서 예방으로 이게 설치됐다가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의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면은 제15조에 따라서 네 가지를 물어봐야 되죠. 고지해야 되죠. 수집 목적이 뭐고, 아, 항목이 뭐고, 수집 이용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했을 때 불이익. 이 네 가지를 고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 모든 그 인파에 대해서 수집 동의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 CCTV 설치를 해놓고, 네? 있나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안내판 설치를 하라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으니 잘 아시오. 근데 이 설치된 목적은 범죄 예방하고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한 겁니다라고 이제 해놓는 거죠. 그러면 안내판을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뒷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치 운영 금지 장소가 있어요. 목욕탕. 이거 공개된 장소죠. 사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돈만 내면은. 그렇죠?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 뭐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공개된 화장실 얘기하는 거죠. 공중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이런 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현장 장소이기 때문에 뭐 느낌이 오죠. 설치가 이제 금지되어 있고 다만
여기는 설치를 해놓게 해놨어요. 교도소 정신보건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뭐 건물 내부든지 외부든지 여기는 좀 그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분들은 좀 보호 차원에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을 하라고 해놨어요.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 CCTV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그 방침을 마련해서 그걸 운영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 방침은 또 개보위에서 이 표준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서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홈페이지에. 이거 아직 이제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들어갈지는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이 공개하라고 그랬으면 이것도 공개해야지, CCTV도 뭐 운영하면 또 방침 마련해서 공개해야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CCTV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돼 있어요. 같이 포함해서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홈페이지나 또는 뭐 회사에서 마련된 어떤 게시판, 벽보죠. 벽보 게시판을 운영하면 거기에 이제 공개를 해라.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근데 뭐 홈페이지 거의 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대부분 뭐 99%는 공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규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설치하면 안 되지만 화재 뭐 예방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갑자기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그 대신 수집 동의를 못하니 개인정보를 수집 동의를 거의 할 수가 없으니 이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내판 설치하는데 요 5가지를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목적, 장소, 범위, 시간, 책임. 여기 보면은 목적, 장소, 시간, 범위, 책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이에요. 이런 식으로 CCTV 설치 안내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여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 안내판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과태료 대상이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군사시설하고 국가중요 시설, 국가보안시설은 아주 중요한 보안시설이잖아요. 이런 시설은 공개되면 안 되죠. 근데 뭐 안팎으로 이제 CCTV를 설치를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내판 설치를 하면 안내판 설치하는 순간부터 여기가 공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안내판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안내판 내용을 홈페이지에 가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요.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교통 흐름 조사. 자,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그렇게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하고, 그다음에 산불 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서 안내판이 좀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입을 해서 공개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공개된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대신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의 첫 번째가 바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 바로 요겁니다. 주차장법,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폐광지형 개발 지원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 보호 규칙 이게 다 법령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행 규칙까지. 그래서 이러한 그 조항으로 해서 그 CCTV를 설치할 수 있기에 예외 조항으로 해놨어요. 주차자,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실이라든지
노외 주차장은 이제 공원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요 옆에 그 별도의 그 주차장 마련한 거를 그 노외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는 이제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30대 이상이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30대라고 딱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비공개된 장소하고 순수한 사적 장소는 이거 CCTV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비공개된 장소. 비공개된 장소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사무실 건물이 있으면 회사 같은 데죠. 이렇게 정문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1층은 로비가 있죠. 이렇게 로비가 있고 안내 데스크가 주로 있고 좀 큰 회사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출입을 태그로 이제 출입 통제를 받고 2층부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층은 사실 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예요. 이 공개된 장소에 CCTV가 여기 설치되어 있다. 무슨 목적으로 할까요? 주로 화재 예방, 그죠? 그다음 범죄 예방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안내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안내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층부터는 이제 사무실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비공개된 장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비공개된 장소에서 혹시 CCTV 복도라든지 사무실 내부라든지 뭐 기타 또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CCTV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내부 직원들 또는 출입 통제에서 허가를 받고 들어온 외부 직원들, 외부인들 이런 사람들 요 얼굴이 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여기에 아무리 안내판을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25조에 적용이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의 그러니까 수지 비용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러면 수지 비용 할 때 네 가지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수집 동의 받게 돼 있어요. 동의.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동의 받아야 돼요.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인들한테 올 경우에 당신은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당신 이미지가 얼굴이 영상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안내판 설치 의무도 준수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 법 15조 등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뭐 외부 직원들 동의받는 경우 거의 없을걸요. 어떻게 해놓습니까? 여기 비공개된 장소인데도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다가 안내판 설치를 하면서 목적을 화재 예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 거죠. 마치 여기가 공개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간주하는 거죠. 생각보다 간주하고 안내판 설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장소.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가정에 있는 집 내부죠. 내부에 이제 CCTV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네? 설치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에 가족들 뭐 하는 거야. 완전히 뭐 개인 주택 순수한 사적 목적이잖아요. 순수한 사적 목적 법 적용 제외가 돼요. 여기서 아무리 가족들 이거를 수집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업무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업무 목적으로 수집하는 건가요? 혹시 뭐 여기 이제 모시는 뭐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혹시 외부에서 이제 웹캠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순수한 사적이기 때문에 2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15조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이 예외가 돼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 집에 요 대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대문이 있으면 요 대문의 앞에 여기 CCTV가 이렇게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적인 공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CCTV는 회전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요 앞에만 어느 일정한 데만 이렇게 촬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법 적용 예외가 돼요. 자, 이제 버스가 이렇게, 요새 버스 타시면은요,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요게 이제 CCTV가 이제 이렇게 있죠. 왜냐면 이 CCTV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요새 뭐 구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 CCTV는 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CTV가 설치가 돼요. 여기에 이제 승객들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 차 안은 공개된 장소거든요. 누구든지 요금만 내면은 탈 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예요. 그래서 이 CCTV는 25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옆에다가 안내판이 부착이 돼야 돼요. 안내판이.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안내판 부착되어 있는 버스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여하튼 그거는 그 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죠? 여기에 블랙박스에서 이 앞에 있고, 뒤에도 뭐 블랙박스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이거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블랙박스는. 그래서 2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다만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에 촬영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사고 일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에 따라서 배열 구성, 검색이 가능하게 제대로 뭐 배열을 했다. 이러면 개인정보 파일이 돼서 개인정보 개보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파일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유출되면은 그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관공서 기업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거, 민원실 기업 로비는 이거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25조 적용이 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부 경우에는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부에 들어온 사람, 외부인도 여기에 노출이 되면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이게 근로자의 근무 형태, 이게 사무실이군요. 이 책상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직원들에게 근로자 동의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15조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이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법률에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사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좋다, 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왜? 이 법이 개별법,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되는 거죠. 일반법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